그러자. 관심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냥이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찬성팀 토론자 김근현입니다. 일단 저희 찬성팀의 용어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이란 기계, 즉 로봇이 모든 일을 거의 다 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저희 찬성층 주장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거의 모든 오픈하고 그러겠지. 첫 번째는 사람이 할 일이 준다. 두 번째는 시간이 절약된다. 세 번째는 로봇이 있어 안정감이 느껴진다입니다. 첫 번째 먼저 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이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한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일을 기계가 해준다입니다. 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아서 삶이 더 수월해지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는 효과는 노동을 줄임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이 시간이 절약된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기계가 해줌으로써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로 인해 보는 효과는 시간이 절약돼가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찬성팀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 로봇이 있어 안정감이 느껴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로봇 감시로 더 편히 잘 수 있고 도둑이 들어와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기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 3초. 다음은 네, 저희 반대측 주장 인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주장이 한
용어 정리부터 저희가 다르게 말하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겐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로봇이 나의 일을 대신해준 세상이라기보다는 나의 일 대부분을 처리해버리는 세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찬성 측에 대해서 발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자기 기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들이 없어지게 되면 여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계가 우리의 일을 차지한다고 해서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시간이 굳이 여가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 또 다른 세부적인 노동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봇들로 인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은 친구나 조수의 느낌도 있지만 로봇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위험하고 또는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로봇으로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이 더 편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것은 저는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측 주장,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동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이 노동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차지하게 되면서 특히 가사 노동이나 단순 노동 같은 불필요한 노동을 차지하게 되면서 생기는 시간이 굳이 그러니까 여가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짓 슐트의 타임 푸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 안에서의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밥솥이나 세탁기 같은 여러 기계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노동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일이나 가사노동 같은.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생각에 따르면 노동 시간이 옛날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즉 노동 시간이 감소되고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 한들 그것이 실제로 여가 생활로 지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봇이 우리의 이런 가사노동이나 단순노동을 대신하게 된다면 저희 생활 속에 침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질 뿐더러 이런 여러 해킹이나 또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7년 3월 13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했다는 정보가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블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캐내고 그리고 그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는 건데 이 말은 즉슨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캐낼 수 있는데 지금도 미래에 모든 자기의 생활에 기계가 침투하게 된다면 사생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입니다. 기술의 의존에 넘어서 결국 무능력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이 없으면 인간이 살지 못하는 즉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분 15초 발언해 주셨습니다. 협의 시간은 각 팀 2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문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30초 협의 시간.
그러면 문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나와주세요. 아까 찬성. 네. 아까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에 따른 안정성도 더 확보되지 않을까요?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방지하면서 안정성을 더 고려하지 않을까요?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로봇이 발전이 돼서 네, 해킹을 못하게 해킹을 못하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으려고 했잖아요. 컴퓨터가 발명되고 지금 거짓 90년, 1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해킹이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막히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도 그 해킹이 철저하게 막힌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지만 안전성을 더 높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킹 기술을 막아설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측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날카로운 창도 없고 절대적으로 날카로운 방패도 없는 것처럼 결국 이게 모순적이게도 결국에는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킹이 결국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뚫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저희 측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로봇이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여가 시간이 확보된다고 했는데 꼭 그게 여가 시간으로 보장된다는 기준이나 아니면 뭐 근거가 있나요? 불필요한 일들을 줄임으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저희 그 대부분이 여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여가 시간보다 만약에 또 다른 노동에 대한 시간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로봇들은 제가 하는 뭐 공부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가사노동, 단순 노동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두 개 다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의 노동이 줄은다면 여가 시간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책 내용 안에서는 여가나 그러니까 가사노동이나 뭐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단순 노동이 없어지게 되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남다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확보된 시간을 미래에 뭐 재택근무나 또는 뭐 여러 정보를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시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책에서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많은 기계들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일을 그럼 다른 일 끝내야 돼요. 그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여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 다음은 2차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차 토론 발언을 하게 된 허재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무 발언을 하기 전 반론부터 먼저 상대 측에 대한 그런 반론부터 먼저 하고 저희의 의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문상 토론자께서 첫 번째로 말하신 의견에 노동량이 불변할 수 있다라고 하며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떠한 예를 들면 어떤 가사노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직업들이 많은데 그 직업이 로봇이 하게 된다면 그 직업이 없어지게 되어서 좀 더 다른 일을 많이 자신이 원하는 일, 그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어떠한 꿈을 그 가사 노동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을 없앨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이 생긴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정문상 토론자께서의 두 번째 의견에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로봇이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이 있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감정을 격렬히 드러내는 로봇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노동에 분담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봇이 맨 처음에 저희 측에 대한 반론을 하고 들어가실 때 했던 말이 로봇은 더 안정성이 아니라 위험의 존재이다라고 하셨는데 로봇을 만든 이유로 설정 값을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기술이 발전한 것을 넣게 되면 위험보다는 안정성이 더 는다라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로서도 I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기술이 더 그에 따라 증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는 그때 가서 또 고려할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더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옹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 첫 번째 그런 거에 대해서 옹호 발언하자면 행복지수가 아까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일 말고 자신이 진정성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노가다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로봇이 분담하게 해준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나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시간이 전략된다라고 해서 요즘 그거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우리가 헤프게 쓰는 경우,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지금 많이 보이는데 그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를 로봇이 대신 맡아주거나 그런 가사 노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 우리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른 좀 노가다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면 로봇에게 시키거나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먼저 1순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봇이 세 번째 의견으로 옹호 발언을 해보자면 그 로봇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의견인데 그런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그런 CCTV가 지금 상용화된 것처럼 로봇도 약간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의심쩍은 일을 할 때마다 감시하거나 다 눈에 이렇게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그 로봇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그런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온갖 곳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찍거나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옹호 발언과 반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발언하셨습니다. 2차 발언 반대측 토론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발언 반대측 토론자 김주영입니다. 저는 먼저 찬선츠 허재익은 토론자의 말에 반응부터 하겠습니다. 찬선츠 허재익은 토론자가 로봇은 사생활의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계속 나를 24시간 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냥 감정 없이 보고 있는 것이라도 내 비밀들이 노출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떻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야. 과학 기술의 발전하면서 노동이 기계로 대처가 되면은 여가 시간이 전혀 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발명으로 그냥 그 직장 안에서만 일을 하고 끝나서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느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다른 노동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가 됩니다. 그 CCTV가 범죄 예방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는 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금은 CCTV 많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무능력해질 그 기술의 의존을 넘어서 무능력해질 수 있습니다. 로봇에 발전하면서 사람들끼리 경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쟁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게 됩니다. 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더 이상 자극이 없어지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무능력해질 것입니다. 남은 10초 발언하셨습니다. 협의 시간, 다음은 문답 시간인데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문답 30초. 조금. 네, 그러면 이 토론자들 나와서 문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로봇이 집에 상용화 된다고 쳤을 때 그 로봇을 구매함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에 그것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로봇을 만약 구매한다고 했을 때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어떤 구매에서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를 자신이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같은데 CCTV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로 설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CCTV는 그 범죄 예방을 쓰인 것이지 사생활 침해 용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CTV가 아까 재민이 질문 하나 했으니까 상대방 질문 바로 수 있는지 살펴야지. 근데 아까 2차 발언을 했을 때 로봇이 감시를 하면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로봇이 사생활을 주면 안 돼요. 무슨 법? 여기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로봇이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2차 발언 하실 때 그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24시간 그 CCTV를 설치한 목적이 그 사생활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나 그런 사건 자리에 선의의 뜻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게 그게 범죄가 아닙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나 그런 데 나오면은 사생활 침해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예방할 때 범죄에 대한 사실을 보지 그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어떤 제 개인적인 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냥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시간 지났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3차 토론자 요약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 30초 또. 안녕하십니까. 3차 토론자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장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을 강화하고 또한 반대측의 잘못된 점과 비교하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주장은 첫째, 시간이 절약된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일을 로봇이 대체해준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중요한 근거인 저희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간이 절약된다입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사생활 침해인데 사생활 침해에서는 저희 산성측이 생각하기에는 사생활 침해를 해서 저희 산성측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 CCTV가 집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CCTV의 위치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CCTV 위치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측에서 아까 말한 것들 중 하나가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못 들고 있고 계속 노동이 대체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찬성 측이 더욱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예, 요약 비교는 2분인데 2분. 반대측 3토론자 나와주십시오.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저희 1분 1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노동을 줄이면 다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고, 알다시피 그 나무책의 로봇들은 대부분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욱 어려운 노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에 대한 반론으로는 저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 주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의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옷을 입는 걸 도와준다든가 하는 더 하셔도 되는데.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효율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 두 번째,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서 아까 허재균 토론자와 김승수 토론자가 말했듯이 자꾸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게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감시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수 토론자가 CCTV를 예시로 들었는데,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있다면 인간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로봇은 우리 생활에 항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고 참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20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문답 시간이 있는데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저희는 그러면 앉아서 전체 문답 시간. 앉아서 네, 전체 문답 시간 3분입니다. 반대측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허지근 토론자가 옹호 발언을 하면서 감시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CCTV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감시를 하면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하는 되게 뭔가 독재국가나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단순히 CCTV가 국한된 게 아니라 로봇이 감시를 한다는 거. CCTV의 설치 주 목적이 아니 CCTV가 아니라 지금 로봇이 감시한다는 때 로봇이 CCTV는 어떤 한 지역에만 설치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 여기 설치되고 여기 설치되고 바로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되는데,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지 사생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서는 범죄 예방이 아니라 사생활에 직접 연관된 노동만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현관문에서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단점이 크지 않을까요?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CCTV나 로봇이 없다면 그런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또 그런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시고. 아니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집안에다 CCTV를 하나 설치해놓고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다치면 저희 CCTV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 말은 안전을 위해서 사생활을 충분히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서 설치한다는 말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현 소론자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저희 기상 시간만 생각을 해도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씻을 때 만약에 옷을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로봇이 대체해서 대신 해준다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것이 시간이 절약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단체가 스스로 끼워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밥을 만들 때 만약에 저희가 학교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등교를 만약에 할 때 8시 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7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바로 먹고 나서 가야 될 것을 8시에 일어나서 이미 로봇이 해놓은 밥을 먹고 나서 가면 그게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장할 때는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김수현 소장께서 그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허재균 변호사가 옹호 발언을 하시면서 직업이 사라져 원성이 아까 질문했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허진님 선생님 비용도 할 말이 있으면 비용이 잡고 주시는 게 아마 아까 선생님 소로사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경우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과학기술의 발전하면서 노동이 기계로 대처가 되면은 여가 시간이 전혀 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발명으로 그냥 그 직장 안에서만 일을 하고 끝나서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느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다른 노동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사생활의 침해가 됩니다. CCTV가 범죄 예방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는 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금은 CCTV 많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무능력해질 그 기술의 의존을 넘어서 무능력해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하면서 사람들끼리 경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게 됩니다. 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더 이상 자극이 없어지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무능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10초 발언하셨습니다. 협의 시간, 다음은 문답 시간인데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문답 30초. 조금. 네, 그러면 이 토론자들 나와서 문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로봇이 일단 집에 상용화 된다고 쳤을 때 그 로봇을 구매함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에 그것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로봇을 만약 구매한다고 했을 때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어떤 구매에서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를 자신이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같은데 CCTV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로 설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CCTV는 그 범죄 예방을 쓰인 것이지 사생활 침해 용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CTV가 아까 그 감시 재민이 질문 안 했으니까 상대방 질문 나올 수 있는지 살펴야지. 근데 아까 2차 발언을 했을 때 로봇이 감시를 하면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로봇이 사생활을 주면 안 돼요. 무슨 법?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 2차 발언 하실 때 그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24시간 그 CCTV를 설치한 목적이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나 그런 사건 자료에 선의의 뜻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게 그게 범죄가 아닙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나 그런 데 나오면은 사생활 침해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예방할 때 범죄에 대한 사실을 보지 그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어떤 제 개인적인 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냥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시간 지났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3차 토론자 요약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 30초 또. 안녕하십니까. 3차 토론자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장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을 강화하고 또한 반대측의 잘못된 점과 비교하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주장은 첫째, 시간이 절약된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일을 로봇이 대체해준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간이 절약된다입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사생활 침해인데, 사생활 침해에서는 저희 산성측이 생각하기에는 사생활 침해를 해서 저희 생성측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 CCTV가 집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CCTV의 위치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CCTV 위치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측에서 아까 말한 것들 중 하나가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못 들고 있고 계속 노동이 대체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찬성 측이 더욱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예, 요약 비교는 2분인데 2분. 예, 반대측 3토론자 나와주십시오.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저희 1분. 1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요약 비교를 할 상태입니다. 저는 먼저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가장 강한 주장을 약화시키고 저희 측의 가장 강한 주장 두 개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주장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 의 반론은 저희 주장의 첫 번째가 노동의 시간이 줄지 않는다처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노동을 줄이면 다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고, 알다시피 그 나무책의 로봇들은 대부분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욱 어려운 노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에 대한 반론으로는 저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 주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의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옷을 입는 걸 도와준다든가 하는 더 하셔도 되는데.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효율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 두 번째,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서 아까 허재균 토론자와 김승수 토론자가 말했듯이 자꾸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게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감시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수 토론자가 CCTV를 예시로 들었는데,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있다면 인간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로봇은 우리 생활에 항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고 참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20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문답 시간이 있는데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저희는 그러면 앉아서 전체 문답 시간. 네, 전체 문답 시간 3분입니다. 반대측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허지근 토론자가 옹호 발언을 하면서 감시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로봇이 24시간 감시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CCTV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감시를 하면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하는 되게 뭔가 독재국가나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단순히 CCTV가 국한된 게 아니라 로봇이 감시를 한다는 거. CCTV의 설치 주 목적이 아니 CCTV가 아니라 지금 로봇이 감시한다는 때 로봇이 CCTV는 어떤 한 지역에만 설치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 여기 설치되고 여기 설치되고 바로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되는데,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지 사생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서는 범죄 예방이 아니라 사생활에 직접 연관된 노동만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현관문에서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단점이 크지 않을까요?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CCTV나 로봇이 없다면 그런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또 그런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시고. 아니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집안에다 CCTV를 하나 설치해놓고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다치면 저희 CCTV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 말은 안전을 위해서 사생활을 충분히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안전을 지금 그렇게 집안에서 말하시잖아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서 설치한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현 토론자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저희 기상 시간만 생각을 해도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씻을 때 만약에 옷을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로봇이 대체해서 대신 해준다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것이 시간이 절약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로봇이 아니 단추가 스스로 끼워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밥을 만들 때 만약에 저희가 학교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등교를 만약에 할 때 8시 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7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바로 먹고 나서 가야 될 것을 8시에 일어나서 이미 로봇이 해놓은 밥을 먹고 나서 가면 그게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장할 때는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김수현 통장께서 그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허재균 교수가 옹호 발언을 하시면서 직업이 저야 사라져 원정이 아까 질문했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선생님 비용도 할 말이 있으면 비용이 잡고 치는 이제 아마 아까 선생님 토론자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경우 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비효율적인 시간에 로봇이 비효율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변화해준다는 예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해서 시간 절약을 하면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시가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 비효율적으로 쓴 예시는 아까 조금 전에 승수토론자가 말씀하신 대로 가사 노동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에 노동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사 노동에 할애되는 시간을 줄인다고요? 네. 아까 단축 푸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포괄적인 예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식주에 필요한 것을 뭔가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쇼핑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쇼핑이 여가에 쓸 수도 있지만 어떤 필요한 필수품을 사는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런 가사노동으로 로봇에게 시키면 우리가 진정을 하고 싶은 뭐 예를 들면 만들기나 그런 손질하기 아니면 뭐 사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어디에 쓸 수 있죠? 여가 시간을 쓰거나 그러니까 어떤 여가요? 여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엇을 여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여가 생활 말하는 건가요? 미술 이런 거? 예체능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쇼핑? 그럼 포괄해서 주식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가생. 휴식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간접적으로 가사를 도와줘서 시간을 절약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말하시는 가사노동이 아니라 진짜 그 회사 과학적 기술 개발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죠. 그 시간 앞에.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말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자기 기계가 해주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을 더 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여가 시간으로 환원될 무조건 여가 시간이 아니더 노동 시간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 노동이라는 게 다시 얘기했는데 과학 기술이 개발하는 거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라고 말한 것이 가사노동이나 그런 노가다적인 노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없어지고 더 세밀하고 세밀하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네, 그것은 로봇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인간이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온 로봇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책에 나온 로봇은 정확하게 가사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냥 가사 일을 단순하게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존재가 로봇의 아니 인간의 일을 돕는다고 해서 그런 여가 생활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그럼 그 여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짬짬이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합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밥을 먹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그 짬나는 시간 동안 쇼핑을 하거나 그런 노동이 가능할까요? 애초부터 시간 절약은 시간을 절약해서 모아서 여가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 아닐까요? 그 시간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것이 굳이 정확히 뭔데요? 휴식 같은 거. 그러니까 굳이 뭐 쇼핑을 하거나 어디 나가서 막 놀거나 그런 시간 말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는 시간 커피 한 몇 번 마시세요? 한 번 마시고 네, 지금 8분. 그런 시간도 더 마시는 거 있다면 다음은 최종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저희 준비 시간. 저희 팀 마지막 발언인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조항은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해준다. 마지막으로는 로봇으로 인한 안전성을 느낄 수 있다입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아까 반대측이 말하는 것과 달리 로봇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한 심리적으로 따질 때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은 더욱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한 누구한테 보호를 받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욱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고, 또한 평소에 살아갈 때 행복 지수가 높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희 만약에 책에서 나온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세상이 된다면은 주변에 생기는 일들이 주변에 생기는 부정적인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저희의 시간을 다른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만들고 다른 시간으로 승화하여서 더욱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논제에서 나오는 세상은 더욱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수정 발언. 저희 남은 시간 몇 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아까 1분 쓰셔서 1분 있습니다.
다른 노동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생활이 침해된다. 세 번째는 기계, 로봇에게 의존하게 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노동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동만 대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임무어라는 책을 보면, 타임푸어를 보면 여태까지 인간의 노동을 돕기 위한 세탁기나 밥솥 같은 대행 로봇이나 대행 업체가 많이 생겨났는데도 노동의 감소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생활이 침해됩니다. 한 예로 미국 CIA가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도청을 심어놔서 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로봇이 있으면 사생활 침해는 무조건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생활 침해가 무조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수 토론자가 말했듯이 도둑이 집에 찾아온 걸 알려줬는데도 주인공은 도둑에게 당했던 걸로 보아서 안전성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봇에게 의존하게 된다입니다. 로봇이 단순 노동을 하게 되면서 로봇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은 인간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손을 사용하는 단순 노동이 사라지게 된다면 로봇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또 로봇. 그렇죠. 로봇 많이 나오지. 책 내용이 로봇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로봇이 가구가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스스로 호록 이게 따져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막 이게 풀려가지고 뚜둑 다가와서 나한테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쓰려고 그러면 스스로 열려 이게. 그리고 안경도 쓰려고 그러면 지가 스스로 와서 스르륵 써지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현재의 로봇 수준은 또 뛰어넘은 거지. 그렇죠. 이건 나하고 감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겠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막 생각해 봤어요. 이건 뭐라고 지칭할까? 이렇게 지칭하면 할 수가 있을까? 자동화된 사물 인터넷.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로봇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금 나아간 상태야 지금.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연구를 더 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주인공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청소기도 온갖 청소기가 다 있어가지고 여기 가서 청소하는 로봇 있고 저희 가서 청소하는 로봇 있고 또 이제 접시도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접시가 스스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가지고 담아가지고 나한테 스르르 다가오고 차도 스스로 끓여지고 그리고 차도 스르르 나한테 와가지고 또 이제 내가 좀 해주고 또 의자도 앉으려면 내가 일어서면 의자가 뒤로 밀잖아요 내가. 근데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한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죠. 주인공은 그러한 가정생활 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그냥 왜? 간섭으로까지 느끼죠. 그냥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막 물어보고 막 하자는 대로 오히려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화 하면서 그 리모컨 이제 마음의 리모컨이 생기겠지.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이게 편리하고 편한 건 지극히 말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게 좋은 세상인가에 대한 의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현재보다 그 앞선 미래에 대한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 시대를 고민해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책에 나온 정도까지의 도달은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우리가. 정말 그게 잘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인간이. 모든 걸 다 사물이 다 해결해 버릴 때 편해져가는 세상이 정말 좋은 거냐. 자, 맞아. 찬성 첫 번째 논점이 뭐였죠? 근영이가 말해봐. 사람이 할 일을 줄여주고. 두 번째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로봇이 있어 안정감. 그죠. 한번 써볼래? 그냥 칠판에다가 논점 1, 2, 3. 조금만 써봐. 세 가지 보면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지 않을까? 1, 2 합칠 수가 있겠죠. 뭘로 합칠까? 1번을 취할까? 2번을 취할까? 1번. 성함 더 1번으로 취하래. 2번으로 취하래. 야트냐면 하나로 줄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일이 줄어들면 그 결과 시간이 전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를 내세우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1번 보자. 이익이 줄어든다. 노동이 줄어든다 그랬어. 노동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문성이 바로 입론 시간에 반론을 했죠. 근데 이제 마침 그 문성이 한번 써봐. 반대편 1 먼저 써봐. 빨갛게 쓰지, 빨간 거 써. 좀 작게 써봐. 왼쪽에 써봐. 그냥 써. 노동량 일정. 아니 노동량 아니, 저 뭐야, 분명히 알았으라. 헷갈리. 꽂혀지 마.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자 쓰고 왔구나. 그러면 찬성 측 1번하고 반대 측 1번하고 딱 대응이 되죠. 이게 우연히 일치가 된 거야. 그러면 반대 측에서 찬성 측 1번을 반론하기가 아주 좋죠. 그런데 타임투어도 말하고 이제 인용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노동량이 일정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또 타임투어라는 그 인용도 했는데 왜 노동량이 일정한지 그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어. 그리고 저 찬성 일에 대해서 또 반론할 사람은 또 누군가? 누가 반론을 해야 돼? 백주영이가 반론해야지. 반론했어야지. 근데 백주영이가 찬성 측 그 논점 1에 대해서 언급했던가 안 했던가?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체크를 못했어. 했는가? 안 했지. 그거 해야 돼.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찬성 측 1번. 노동시간이 이일이 줄어든다.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반대 측에서. 자, 저거 이일이 줄어든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맞지? 네. 아니 일이 줄어드니까 가당으로 일이 줄어든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반대 1번 같이 노동량이 일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줄지만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이 일을 결코 적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찬성 측의 1번 일이 줄어든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일이 또 마구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동량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이제 반대 측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했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찬성 측 1번의 주장은 저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저걸 반론해야겠어요? 일이 줄어든다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무슨 문제점이 생겼어요? 다른 노동이지만 새로운 노동이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실험 문제도 썼던데 누가? 제오 작성할 때? 아닌가? 실험 문제. 너희 팀에서 안 썼구나. 제가 다른 부에서 또 같은 문제로 했는데 그 실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로버트나 또는 사무자동화나 자동화된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일이 줄어들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인류 행복하고는 꼭 연결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라든가 이 실업자 문제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문성이 또 써봐. 2번 논점 써봐. 벌칙 2번이요? 반대측 2번하고 찬성식 응하고 대응이 돼요. 그죠? 안정감하고 직결되지. 그러면 이게 찬성측 주장이 3번 안정감이야. 아,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 자동화되면은 뭐 사고 날 거 많이 예방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예방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의료기에 무슨 뭐 내가 심장 문제가 있어. 심장도 그런 사물 인터넷으로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즉시 이건 자동으로 연결이 돼. 그냥 119에 연결해가지고 내가 전화할 필요가 없이 뜨르릉 와버려. 굉장히 안정을 가져다 주겠지. 그래서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거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근데 반대쪽에 사생활 침해. 자, 나의 몸이 병원으로 전부 연결됐다면 내 몸에 대한 그 정보를 전부 병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해킹돼가지고 보험 사고를 노린다든지 또는 뭐 고객 확보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맞아. 사생활 침해도 맞아. 그러니까 저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안정감이 더 우리에게 큰 기여를 하냐? 사생활 침해가 더 우리에게 더 악영향을 더 끼치느냐? 그걸 비교해야 되겠지. 요걸 비교하는 시간이 바로 요약 비교 시간이다. 자, 저거 어떻게 비교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 사생활 침해가 중요하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교는 누가 했냐면 지금 그 김승수하고 세윤이가 했는데 자, 김승수 한 거 보자. 자, 김승수는 찬성측 논점하고 반대측 논점을 다 거론을 하긴 했어요. 거론을 하긴 했는데 실제 비교는 안 했어. 저기 양쪽 1번 비교해야 돼. 안정감 사생활 비교해야 돼. 어느 쪽을 취해야 된다. 근데 그게 딱 명쾌하게 그러므로 우리 찬성측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결코 반대측에서 말했던 사생활 침해보다 라고 딱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약간만이라도 비교를 하면 돼. 우리 수준에서. 그 다음에 지금 김승수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비교하면서 CCTV 사생활 침해를 말했어요. CCTV와 사생활 침해도 오늘 토론에서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이 논제와 관련되긴 되지만 논제의 핵심은 뭐냐? 온갖 사물들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사소한 일을 다 해결해준다. 모든 일을 다 해결해준다. 그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냐 안 좋은 세상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핵심은 아니다.
김세은이 이제 요약 비교에 있는데, 김세은이 요약 비교는 요약 비교가 아니고 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 또 맞아, 반론. 반론에서 했다면 아주 좋아. 근데 요약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좀 길게 하면 처음과 중간 끝이 서로 다름이 있어야 돼. 맨 마지막에는 물론 요약 강조하고 그 전에 이제 상대방 말과 내 말을 종합 정리해가지고 간단히 요약 비교해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요약 비교가 굉장히 어렵지요. 자, 반대측 세 번째 논점이 뭐죠?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 아주 좋은 논점이에요.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 점점 기계에 의존적이고 인간은 점점 퇴화되고 나태하고 그러겠죠. 또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 좋죠. 근데 그 여가 시간을 사람들이 좋게 써야 되는데 꼭 좋게만 쓰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죠. 여가 시간 남는다는 게. 무능해지고 뭐 등등 집에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이 어떻게 반론했는가 한번 찾아봐요. 나도 한번 찾아볼게. 이건 누가 반론해야 돼? 찬성 누가? 이 토론자가 누구? 허재유기가 반론했어야 되죠. 반론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지? 전혀 안 건드렸네 정말. 이거 한번 우리가 건드려 봅시다. 자, 반대측 3번 안 썼네.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무능해지고 기술 없으면 살지 못하는 지경에 취하게 된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대측 3번 논점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이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까?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전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반론해야 돼? 상당히 반론하기 어려운데 한 1분 정도 생각해봅시다.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떻게 말할까? 좀 크게 말해보세요. 안 되죠. 의존이 꼭 의존을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왜? 왜냐면 다 의존을 하잖아요. 그분이나 다 애초에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능력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 또? 크게 말해봐. 가사노동을 해주는 노래들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무능한 건가? 이제 부모님들 좀 말씀해보시는. 선생님, 저도 이제 학생들 토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이제 아이가 책을 보다가 보는 것을 제가 이제 저도 살짝 보긴 봤거든요. 나무라는 책의 앞부분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각각의 사물 인터넷이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뭔가 이게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가진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점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이고 인조 로봇은 어디까지 인조 로봇이고 뭐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지금 토론하면서 약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아버님께서 가장 그 심도 있게 맞아요. 감정 문제 전혀 안 나왔죠. 그리고 바로 감정 문제 또 안 나왔던가? 감정은 얘기 있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그 뭐냐 지금 기계와 인간 사이가 모호해져 버린 거죠. 그 다음 책에서 비판한 것은 뭐를 비판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계화된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그 주인공한테 말하죠. 그 여자가 주제에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인간들이 기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심장마저도 기계에 의해서 작동되고 그러는 당신이 기계가 어떻다 말할 수 있느냐? 기계와 사람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우리 인간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경고를 이 책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이제 이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기술 의존을 3번 더 써봐. 반대 3번 논점이 기술 의존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것인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 기술은 우리 인간이 사용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단지 그걸 그걸 아주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취사 선택한다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하려고 한다면 100% 인간의 의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의존을 하게 된다. 인정한다.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기술 의존하고 안 하고도 우리 인간의 선택사항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주변의 모든 거 로봇의 사물 인터넷 자동화된 것들을 도둑이 가져가 버린 건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도 하죠. 이제 여담입니다만 나는 우리 집에 없는 걸 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뭘 자랑하냐? 텔레비, 컴퓨터, 소파, 침대, 자동차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컴퓨터 같은 것은 집에 있으면 막 12시 넘까지 계속 휴질 못하고 작업을 해요. 나는 뭐 다른 건 안 해요. 이제 허튼 일은 거의 안 해요. 집에서 컴퓨터. 그러더라도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못 쉬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가고 밤에 해야 작업할 일이 있으면 PC방으로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PC방에서 돈 내고. 그 다음에
재균이가 발언을 했는데 재균이하고 주영이하고 다 옹호 플러스 반론을 했는데 자, 어느 쪽이 중요하겠어요? 반론 중요하겠어요? 옹호가 중요하겠어요? 반론이 중요해. 반론의 역점. 그러려면 상대방 말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요약 비교. 아까 내가 말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체 문답을 했는데 내가 보건대는 전체 문답에서 특별히 반짝반짝거리는 문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볼까?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봐. 네. 아까 유균이가 옹호 발언을 하면서 직업이 첫 번째 옹호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된다. 이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러면서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실수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까워. 별 필요 없는 말 같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질문거리 한번 찾아봐요. 반대측 1번 논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네요. 1번 논점이 뭐죠? 노동의 총량이라고 했어요. 노동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물어보시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정문성 토론자는 첫 번째 논점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즉, 노동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누구의 노동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특정한 사람 아니면 온 인류 또는 특정 국가의 사람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노동의 총량이 줄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인류입니까? 아니면 선진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학생입니까? 크게 말해봐. 저하니까 들리게. 나무에 내일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이걸 다시 말해봐. 그 나무에 내게
지금 사무자동화, 로봇화 돼 가면서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나요? 똑같으나요? 늘어나나요? 줄어들진 않는다. 우리나라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는 줄어들죠. 노동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당 노동시간을 줄였죠. 이번에 62시간에서 52시간인 것 줄었죠. 그리고 선진국은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한 5분의 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산업혁명 당시에는 우리나라 60년대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시간을 노동했어요. 서양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어린이들이 노동시간이 그러면은 반대측 1번 노동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참 지키기 어려운 논점입니다. 물론 노동총량이 변하지 않는 사람 있죠. 요새 대기업체 다니는 사람 몇 시까지 일해요? 11시까지 일하죠 보통. 얼마나 사무자동화가 돼 있어. 일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죠. 자,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도 일 총량이 옛날보다 어때요? 오히려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첨단을 걷는 사람들, 봉급이 대체로 많고 상위층은 수입이 많고 명예가 있는 대신 일 총량 오히려 많아지고 반대쪽은 노동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오히려 일부분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므로 반대측 1번 논점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말을 조금 바꾸면 될까요? 처음에 그거 이제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이제 질문거리 찾아보자니까 질문거리. 여기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정문생이 발언할 때 너희 세 명이 열심히 다 듣는 거야. 듣고서 정문성이 발언할 사람이 누구냐? 재규이잖아. 재규이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수하고 근영이도 막 생각을 해. 질문거리를 그래가지고 재규이한테 주는 거야. 그래라고 협의 시간이 있는 거야. 문성이가 드드드드드 말해가 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칙칙칙 나냐? 안 나지. 그러니까 셋이 한꺼번에 함께 생각해내는 거야. 그래서 또 협력을 하면서 주고받고 하니까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협력.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해온 것만 나와가지고 발표하면은 이 아주 순발적인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했어.